아니 조지아에 왜 온관이 있어? 텔라비 요새와 역사 및 민족학 박물관. 박물관은 텔라비 요새에 있는데 안내판에는 바토니스트 시케의 건축 복합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단지에는 조지아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유일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카케타 왕조의 통치자들이 계승하며 건축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 속의 에레크리세 궁전에는 아들 레반을 위해 지어진 910세기의 왕실, 교회, 왕의 목욕탕, 지하 터널, 벽, 19세기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공식 명칭은 1927년부터 텔라비티로 되어 있지만 조지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박물관을 에레크리의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지아인 그루지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18세기의 왕 에레크리세를 사랑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 텔라비 요새는 왕이 태어난 궁전이 있는 곳으로서 주님의 요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의 카케티케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주요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민족지학 및 고고학 자료, 화폐 컬렉션, 그림을 포함하여 6만 7천 개 이상의 유물이 있습니다. 전시된 박물관의 주요 보물은 에레크리세의 왕실 소유였습니다. 박물관의 주제별 전시실에는 조지아의 문화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이 융합됨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있습니다. 고고학 전시실에는 석기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도구, 무기, 장신구, 금화 등이 있습니다. 종교 전시실에는 12세기부터 전해 내려온 다양한 의식용품이 전시됩니다. 군사 장비실에는 조지아, 러시아, 페르시아 및 여러 유럽 국가의 무기들이 전시됩니다. 도자기 전시실에는 전통적인 조지아 유약 도자기와 함께 관련된 유물이 전시됩니다. 그 외에 도서관, 사진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돌아보실까요?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박물관은 요새 내에 있습니다. 이 요새는 왕의 궁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정문의 안쪽 모습입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붉은 빛의 건축물이 박물관 전시 공간입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낮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지에 있는 박물관들도 같은 이유로 낮게 지어집니다. 주변으로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궁전에 부속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겠죠.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토기를 연결한 구조물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토기나 도자기가 유명했던 지역이었나 봅니다. 요새와 박물관을 설명한 안내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와 박물관이라는 내용입니다. 입구는 흡사 무덤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박물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로비입니다. 티켓팅을 해야죠. 앞에 계신 분은 우리 가이드 선생님입니다. 자, 역사 박물관부터 둘러볼까요? 유물 전시실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시작됩니다. 먼저 건축 부재가 보이네요. 기둥과 벽체입니다. 기하학적인 문양과 기독교의 십자가 문양이 보이네요. 오른쪽으로는 이 지역의 고고학 유적지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뭘까요?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온관입니다. 토기로 만든 관이죠. 이 지역에서는 사르코파구스 사카퍼거스라고 부르는데요. 4세기에서 5세기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의 영산강 유역의 고분에서 온관이 많이 보이는데요.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점원 동쪽 끝, 한반도와 아시아와 가까운 유럽의 동쪽에 있는 조지아에서 발굴된 온관이라는 공통점. 45세기 한반도와 이 지역은 우연히 온관이라는 공통점만 있었던 전혀 별개의 문화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지아라는 국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실크로드로 연결된 두 지역의 연결고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문화 창조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서 이런 노력은 비판을 많이 받겠지만 진정한 연구자라면 궁금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리의 빛이 보인다면 멀더라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다양한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물을 넣어놓은 장이 독특하네요. 나무 상자에 유물을 넣어놓고 설명을 상자의 상부에 적어 놓았습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도록 가벼워 보이네요.
보통 중요한 유물은 저런 장에 넣지 않는데요. 장이 가벼우면 도난의 우려도 있으니 보통 무겁고 육중하게 고정형으로 만드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과 청동기 시대의 토기와 금속 유물들이고요. 같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지만 이 장들은 후기가 많습니다. 이 코너는 유목 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유물을 모아놓은 곳으로 보이죠? 카페트, 마구, 악기 등이 보입니다. 전통 복식과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승총, 화포, 철갑옷, 칼 등 중세 이후의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군요. 카케티 지역의 건축 기념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왼편에는 각종 동전들입니다. 근대 조지아 사람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속품이네요. 이건 토기 재질의 파이프와 청기화네요. 우리나라의 몽촌 토성, 풍납 토성 일대에서도 확인되는 유물입니다. 토기들도 완형으로 많이 남아있네요. 십자가가 각인된 건축 벽체군요. 전시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층에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강의실이 있네요. 올라가 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시실을 보면서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겠네요. 좋은 설계인 듯 하네요. 전시실 밖으로 나오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전시실의 옥상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조시설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옛 궁전 중 일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앞 건물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방이 1720년에 에레크리세가 태어나고 1798년에 사망한 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방이군요. 뭐랄까? 국제적인 권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국가라서 그런지 건축물들이 궁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소박합니다. 평소 우리나라의 궁궐도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대국의 궁궐에 비해 굉장히 작다고 느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엔 정말 작네요. 뭐랄까? 오키나와에 있던 류큐 왕국의 궁전을 보는 듯 합니다. 이 건물은 딱 봐도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당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이겠죠?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터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정교회가 많았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 성당인 듯 합니다. 여하튼 잘 보고 다시 나왔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아주 멋집니다. 이 건물은 19세기 미술관이었던 것 같은데 내부는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편으로 옛 성체들이 보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축조된 성벽이겠죠? 가까이에서 보니 꽤 튼튼하게 축조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는 망루가 있는 포루가 설치되어 있네요. 저건 뭘까 하고 봤더니 의자네요. 왜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용도로 앉을 수 있어서 그런가? 하긴 테이블로도 사용하고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박물관을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측면은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공연장처럼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텔라비 요새와 박물관 관람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금 사진들을 영상으로 정리하면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 놓쳤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